우리 군 요사이 왜 이럴까요? 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죠. 어제 저녁에 특전사 훈련 받던 하사관 2명이 군이 처음 도입했다고 하는 포로 체험 훈련을 받다가 숨졌습니다. 21살, 23살인데 일단 질식사로 알려졌고요. 군은 대처가 신속하지 못했다, 치밀하지 못했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훈련을 받은 건지, 군 당국의 대처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전문가 의견 들어봅니다. 육군 소령 출신으로 군사전문지 디펜스 21의 기자입니다. 문형철 기자 연결하죠. 문 기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포로 체험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특전사의 임무 자체가 특수전을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접 가능성이 높고 적에게 포로가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지역을 안전하게 탈출해서 돌아오는 훈련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전부 합쳐서 SAR이라고 부르는데 예. 우리말로 풀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생존, 회피, 저항, 도주 훈련입니다. 생존, 회피, 저항, 도주 훈련. 예. 네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 방송에서 알려진 바처럼 이 SAR이 미국식 교범을 가지고 들어온 건 요번이 처음이고요. 예. 이 유사한 훈련들은 이제 우리 군에도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예. 제가 소위 시절이었으니까 2001년도에 그 적지 회피 및 탈출이라는 교육이 있었는데, 예. 그때도 이제 약간의 어떤 고문이라든가 이런 걸 견뎌내고, 이제 무사히 집결지로 모이는 그런 훈련들이 있었죠. 예. 하지만 지금 특전사가 하고 있는 거는 일반 보병 장교들이 받았던 그 훈련보다 더 강도가 높고 고난이도의 훈련입니다. 네. 이런 훈련은 처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런 군들은 오래전부터 이걸 해왔습니까? 예, 오래됐죠. 이 역사 자체도 상당히 꽤 깊습니다. 예. 그 미국 같은 경우에 그 한국 전쟁 이후에 그 항공기 조종사라든가 예. 포로들이 적군에게 잡혔을 때 고문을 받는 이런 경우를 상정을 한 훈련을 꾸준히 계획을 해왔었고. 그 전화기를 입에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 한국 전쟁 이후에 그 조종사들이나 주요 요원들이 적에게 이제 포로가 됐을 경우에 견뎌내는 사항을 상정을 하고 이 훈련이 계획이 됐습니다. 예. 실제로 본격화된 거는 이제 베트남 전쟁 이후였고요. 예. 그 이후에도 미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사 심리가들에 의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어제 그 사고가 난 게 모두 9개의 방에 10명이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독방에 손을 뒤로 묶고 머리에 두건을 쓰고 그 상태에서 그 묶여 있는 손을 풀고 탈취해라 이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뒤로 묶여 있는데 그걸 또 어떻게 풀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고난이도의 기술들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손목에 관절을 꺾거나 틀거나 이렇게 해서 유격을 잡으면서 그 끈을 풀어내는 거죠. 예. 이게 그 훈련 시간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게 요구사항은 1시간 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처음 하는 훈련이었고요. 대부분들이 경험이 낮은 그 초임 하사관들이 많았습니다. 2, 3년 전에.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됐던 부분들은 뭐냐면 이미 주간에는 머리 두건에 있는 두건의 목끈을 조우지 않고 푸른 상태로 했었는데 야간 교육에서는 이거를 이제 쪼았던 게 문제가 됐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두건의 재질들이 어떤 재질인지를 제대로 확인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지금 질식사로 추정된답니다. 아직은 유족이 원한다면 부검까지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리 문 기자가 볼 때는 이런 사망 사고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군에서 발표한 그대로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두건이 숨을 못 쉴 정도의 두건이에요?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예, 그 폴리에스테르 재질로 돼 있어서 방수 처리가 돼 있는 두건이었는데요. 예, 장시간 밀폐되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두건의 이 목끈을 너무 세게 묶었거나 그건 또 아닐까요?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일단 그 훈련 교관들 자체가 15년차 이상 이제 오래된 베테랑 특전사 요원들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실습 계획부터 충분히 준비를 했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훈련 자체에서 교관들이 제 위치를 안 했다는 부분들이 일단 밝혀졌죠. 최초에는 통제실에 2명이 있었고 2명이 복도에 있었다 그랬는데 뒤이어 나온 보도에서는 4명 다 현지에 없었고 그래요? 통제실에 있었다. 현장에 없었다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게 이제 북한군 복장을 한 조교들만 위치하고 있었던 건데 문제는 이 조교들이 아무래도 숙련도가 낮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두건을 한 게
폐쇄 공포로 인한 공포인지 괴로움인지 질식에 의한 공포인지를 몰랐던 거죠. 예. 또 하나는 특전사 그 특유의 그 안 되면 되게 하라 강인한 인내심. 무조건 해라 이런 거. 예, 이런 것들이 조금 화를 초래한 부분도 있지 않는가. 그 지금 보도를 보면 군 당국이 밝힌 건데 한 5분에서 10분 동안 도저히 못 버티겠다, 힘들다, 죽을 것 같다. 예. 막 욕까지 했다면서요. 예, 신호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런 신호를 현장의 그 조교들은 그냥 훈련의 일환으로 그냥 받아들였다 이겁니까? 예, 그렇죠. 이게 이건 강하게 키워야 된다. 이제 약간 그런 인식들이 특전사 내에 좀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10명 가운데 2명 사망, 1명 부상, 무려 3명의 지금 그 사고가 난 거예요. 예. 애초에 이 훈련을 일찍부터 시작했다는 미국에서도 이렇게 사고들이 납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복면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사고가 났다기보다는 이 훈련 전체적인 과정에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유사한 사례가 미국은 이 SARE 훈련을 그 특수전 용어만 한 게 아니라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포로를 고문할 때 이용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어허. 이게 그 2003년도에 이라크 장군이 포로로 됐던 이라크 장군이 침낭에 말린 상태에서 줄로 묶였습니다. 예. 그 상태에서 이제 신문을 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 이미 국내 언론에도 알려진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참조를 좀 안 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랑. 어떤 식으로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훈련을 참아라는 쪽에 약간 내용인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사전에 분류를 철저하게 합니다. 이게 사람이 극도의 이제 전투 불안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특수한 호르몬이 나와서 뇌가 수축되게 됩니다. 뇌가 수축돼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밀이나 이런 걸 불게 되죠. 어허. 그래서 미국은 이거를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현상이 덜 오게 할 것인가. 예. 근데 알고 보니 이 능력은 각계 병사마다 다른데 선천적이진 않다. 후천적이더라. 예. 이 호르몬을 적게 나오게 하는 요소는 그 팀 리더의 통제력과 신뢰에서 나오더라. 예. 팀 훈련을 하게 됩니다.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훈련이죠. 아하. 그리고 그 이전에 이런 문제가 나오기 전에 어떤 테스트를 하냐면 그 설문조사를 해서 인지심리 테스트를 합니다. 예. 그래서 부적합한 사람을 미리 빼냅니다. 위험도가 있는 사람들은요. 예. 그렇게 해서 점차 단계별로 올렸는데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군의 그 교육훈련의 고질적인 팀제의 과정평가라기보다는 성과제 훈련의 성과제 평가였던 문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그렇게 단계적으로 또 사전 인지 심리 조사까지 하고 이런 걸 보면 위험하다는 걸 아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그 매뉴얼들을 정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미국식 시스템을 도입해서 첫 번째 한다고 하면서 그 미국이 위험하다는 걸 알아서 하고 있는 것들은 조치를 안 한 거군요. 아마 그까지는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교범 자체가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던 훈련이었고, 이 9월 15일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훈련이 예정됐던 겁니다. 이 사전 예행 연습이죠, 정확하게는. 그래요. 이제 이 부분을 또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특전 사령관님, 지금 전인범 장군, 이 그 부임을 하면서 특전사에 아주 핵심적인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다. 장비라든가 훈련 부분, 기존의 보수적인 것들을 타파하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서 약간 공명심이 작용된 부분들이 부하의 생명을 앗아간 게 아니라는 그런 일각의 여론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하는데 그게 지켜지지 못한 결국 그 결과죠. 이것도. 좀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우리나라의 훈련은 성과제 평가라고 그러고 미국은 과정 중심. 그 차이를 조금만 좀 분석해 주시면. 예를 들면 이제 특수전이 아니라 일반 보병의 훈련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전투는 근접 전투입니다. 시가지 내에서 교전이 벌어지죠. 그렇게 되면 한 개 분대나 팀 이렇게 건물을 제압하게 되면 첫 번째 들어가는 병사는 나는 죽을 수 있다. 그렇죠. 하지만 2번이 들어오는 길을 내가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2번은 3번을 들어갈 길을 만들어줘야 되고 4번, 5번, 마지막 5번 같은 경우에 나는 앞에 들어간 전우들을 구하는 게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팀플레이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서로가 믿을 수 있어야만이 과감하게 돌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결과는 실패했더라도 과정평가 중에 교관들이 봅니다. 어떤 불발적인 상황이 이쪽에서는 갑자기 터졌는데 이 리더가 어떻게 대처를 했고 팀원들이 어떻게 따라줬다. 이런 과정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예를 들면 평점이
실패를 했지만 60점이다. 예. 성공한 친구들은 70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했을 때 예. 60점짜리를 무조건 퇴출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성과 부여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여건은 잘 안 되어 있죠. 그냥 성공이냐 실패냐 예, 결과만 본다고. 지나친 경쟁주의가 조금 앞서 있는 부분입니다. 이참에 우리 군의 훈련 풍토 전반을 좀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육군 소령 출신 군사전문지 디펜스 21의 문형철 기자였습니다.